XRP의 가격적인 측면 하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XRP가 중단기적인 관점 22%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어센디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어센딩이라는 뜻은 이제 상승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상승형 패턴을 의미합니다. 전 고점들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저점만 높이고 삼각형 패턴으로 이 삼각형이 수렴하는 지점 혹은 근방에서 강한 상승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죠. 이제 보시는 차트의 왼쪽 차트는 전형적인 급등이 나올 때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교과서적인 패턴이며 오른쪽은 방금 본 XRP 내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현재 XRP의 차트 패턴이 교과서적으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약식 판결문 제출 시한은 11월 30일입니다. 이제 리플의 또 다른 중요한 날짜는 수정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이 만나는 12월 2일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16,000달러대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9% 상승한 16,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3.06% 상승한 1,2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4.03% 상승한 0.40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15% 상승한 0.0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 17.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 XRP는 롱 포지션이 59%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지코인은 상승하는 가격과는 다르게 숏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이죠. 23일 발표된 연준이 11월 정책회의 의사록, 즉 FOMC 회의록을 평가하며 시장은 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돌입하였습니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돌입한 것인데 많은 업체들이 견고한 소비 지출을 보고했음에도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 지출 패턴의 변화를 경고한 가운데 막대한 재고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되는 모습이죠. 기업들의 높은 재고가 기업 이익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 1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은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1월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금리의 정점 가능성은 더욱 커졌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최종 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경고했지만 의사록은 연준 내 기조가 긴축 완화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잠재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었는데요.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을 50대 50 수준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정책 전환, 즉 피봇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라는 평가인데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경우는 FOMC 회의록은 위원회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 비둘기파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데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는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죠. 옐런 미드 전 연준 이사회 이코노미스트는 위원들은 경제가 약간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다. 연준은 경제가 확실히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멈출
멈출 수 없을 것이라 전망을 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애플은 중국 생산 공장인 폭스콘의 근로자 임금 미납으로 인한 시위로 생산이 최소 30% 이상 이제 감소할 수 있다는 보도로 하락을 하였는데, 한편 중국의 경우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지준율 인하로 경기 부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준율, 즉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 시중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번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이제 연준의 긴축 흐름과 반대되는 움직임이죠. 세계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만 중국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충격에 빠진 자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반대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혼란한 경제 상황 속에 크립토 마켓은 이 위믹스 사태로 국내 가상시장이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이 위믹스 가격이 하루 만에 2,600원대에서 6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것인데, 명확한 규제가 없는 크립토에서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코인이 매정하게 버림받은 순간이죠. 이제 다행히도 위믹스의 출금은 업비트에서 가능 상태라고 나오고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트라지를 노려보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내년 이제 2023년은 높은 금리로 인해 누구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시기가 비트코인의 가장 깊은 침체 혹은 반등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코인이 2022년 내내 하락했고 앞으로 다음 반감기는 2024년 이후에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자산을 배분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 또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투자는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하지만 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사고 주식은 코인베이스나 트레이드 블록 같은 것을 삽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분산 투자가 아니라 크립토 몰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크립토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렴한 가격의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한된 현금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내년 2023년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유 자금의 일부를 현금 자산으로 비축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남은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나눠서 주식이나 예적금, 채권에 접근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투자 분야가 겹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2023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저의 경우는 현금 비중을 약간 늘리고 절대적으로 비트코인에 계속적인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지만 POS로 인해 SEC가 언제든 증권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은 SEC와의 소송으로 본사를 옮겨야 할 수도 있죠. 이 증권 시비를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크립토는 사실상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행인이 없고 코인 중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서 2025년 상승 사이클을 올라타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놓아야 하죠. 이 빚내서 높은 이자를 내면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의 하락기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불장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때는 대부분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패 코인이 나오고 크립토 기업들이 어려울 때가 기회이죠. 이럴 때가 박앤세일입니다.
그러다 침체기의 가격 변동이 거의 안 생기면 사람들은 코인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남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역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부정적인 견해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월가 베테랑 분석가의 경우는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 분석가의 이름은 블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인 피터 부쿠바라는 인물입니다. 이 피터 부쿠바 CIO 역시 이제 증시 약세장은 통상 이제 세 단계를 거치는데 아직 약세장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한 것인데요. 그는 이제 보통 세 단계를 거친다며 첫 단계는 시장에 허황된 과잉과 흥분이 가시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와 경제 여파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는 모두가 포기를 선언할 때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아무도 주식과 코인을 보유하고 싶어하지 않은 순간이라면서 그때가 이제 바닥이 다가온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FTX 사태로 인해서 크립토 마켓의 신뢰도가 참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현명하게 넘어가야 할 텐데, 이런 상황 속에 도지코인의 경우는 오늘 다른 코인들보다 유달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일론 머스크의 협업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21년 9월 부테린의 경우는 이더리움 코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지코인이 지분증명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이 핀볼드가 상기시켰는데, 이 부테린의 경우는 이번 2월 초에도 도지코인의 지분증명을 돕고 있다고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도지코인의 상승은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펌프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지코인의 상승 속에서 이제 또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나쁘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XRP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 일주일간의 상승률이 꽤나 나쁘지 않은데, 이에 XRP의 가격적인 측면 하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XRP가 중단기적인 관점 22%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어센딩이라는 뜻은 상승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상승형 패턴을 의미합니다. 전 고점들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저점만 높이고 삼각형 패턴으로 삼각형이 수렴하는 지점 혹은 근방에서 강한 상승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죠. 이 왼쪽의 차트는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에서 왼쪽의 차트는 전형적인 급등이 나올 때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교과서적인 패턴이며, 오른쪽은 방금 본 XRP 차트 내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현재 XRP의 차트 패턴이 교과서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약식 판결문 제출 시한은 11월 30일입니다. 리플의 또 다른 중요한 날짜는 수정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이 만나는 12월 2일이죠. 이 리플의 변호사의 경우는 리플과 SEC의 싸움이 언제든 타결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트위터 글을 통하여 12월 2일 이후에 사건이 해결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힘만 문서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참 오랜만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한 우리 게르게 코인이죠. 이 XRP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일단 소송이 많은 분들의 기대하는 바와 같이 하루라도
보다도 빨리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이 급락하다가 다시 오르면 투자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일단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끝도 없이 하락하는 줄 알고 팔았는데 희한하게 내가 파니까 상승하고 끝도 없이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 경험들 무조건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한 번에 다 사버리고 한 번에 다 팔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수보다 매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내가 팔고 혹시나 상승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은 두려움 때문인데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할 매수는 참 잘합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날짜 정해놓고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비트코인을 주워 담으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문제는 매도에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사다가 이 매도할 때를 못 잡아서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평단가를 낮추면서 보유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이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사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부자들은 하락할 때 매수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락하면 매도하고 부자들은 하락해서 다 죽는다고 할 때 매수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도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 매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이게 또 상승장에서는 잠깐의 하락이 조정으로 보이며 내가 팔면 희한하게 또 상승해서 추격 매수하다가 내가 사면 하락하고 또 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보고 매수해야 한다는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언급을 우리는 뼈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에는 분명히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저의 매도의 기준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30% 매도하고 이제 30만 달러에서 30% 매도하며 50만 달러에서 30% 매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기준으로 말이죠. 이 50만 달러 이후에는 이 크립토 마켓이 성장을 하긴 하겠지만 성장 잠재력이 지금과는 다르게 둔화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지금의 자산의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상승장은 이전의 불장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